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비, 생산, 투자 등 실물 경제는 최악인데 부동산과 주가의 거품이 무한대로 커지면서 1, 2차 세계 경제 대공황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가계대출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문제는 올 상반기 내내 전국 집값이 사상 최고의 폭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특단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팔짱 끼고 아주 태평하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 경제 대공황, 부동산 끝장났다. 지금 보시면 강남, 엄청나게 지금 쏘아 올렸네요. 서울, 경기, 광역시 글자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고는 있지만 자, 다시 강남으로 이제 돌아왔죠. 가계부채, 집값 폭등, 경제위기 징조. 지금 이 경제위기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미 빨간불이 가장 강력하게 켰습니다. 그리고 해외, 다른 나라, 즉 이머징 국가들이 됐던 아니면 어벤져스 국가가 됐던 둘 중에 한 곳 어딘가는 사단이 날 거예요. 부채, 가계부채 주요국에서 1위예요. 주요국은 이제 OECD라든가 주요 선진국을 말합니다. 부채 증가율도 세계 1위예요. 지금 이거 부채 간단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요. 자, 그럼 어떤 대출이 문제가 되냐? 가장 먼저 담보대출. 보통 다른 나라는 여기서 많이 끝나요. 근데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또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신용대출 이렇게 많이 안 해줍니다. 2천, 3천만 원 받기도 만만치 않아요. 특정인 빼고는. 우리나라는 몇 억 단위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집값 잡는다라고 정부는 쇼하고 있고. 자, 임대주택 사업을 낸 사람 뭐가 이쁘다고 대출을 해줬어요. 사업자 대출 기가 막히죠. 지금 1년에 10개가 시작을 하게 되면, 오픈을 하게 되면 7개가 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자꾸 사업을 하시는지. 사적 대출, 개인적으로 막 빚진 거, 이것까지 통틀면요, 지금 우리가 드러나는 이 부채보다 훨씬 많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이 부채가 많다 이거예요. 기타 건건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부채로 끝나면 다행인데, 자, 다음 화살표 집값 보세요. 서울 도심 집값이 세계 도시 2위예요. 1000개가 넘는 도시가 있다고 있잖아요. 지구상에. 거기서 2등이라고요. 그럼 1등이 어디냐고요? 홍콩이라고요. 홍콩은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뭐 중국 영토긴 하지만.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 2위였었는데 우리나라한테 밀렸어요. 이거는 GDP 다 빼버리고 그냥 집값 자체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서울이 두 번째 잘 삽니까? 도시로? 제가 보기에는 100위권 밖이에요. 100위권 밖. 100위권이 뭐냐? 몇백 위권 되겠죠? 그렇잖아요. 도시, 미국만 해도 웬만한 도시들 다 서울 다 제낄 거 아니에요. 2배 정도 가까이. 그런데 2위라고, 2위. 지금 중국 뭐라고 할 거 아닙니다. 자, GDP 대비 서울. 집값 세계 1위라고 했어요. GDP 대비 1위입니다. 2013년 기준, 물론 이제 여기는 좀 주요 국가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GDP 대비는. 2013년 기준으로 서울 120% 폭등했어요, 지금. 2013년 기준으로. 자, 2배 이상 폭등했네요. 이거 이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120% 올라간다? 경기도도 거의 절반이 60% 정도 폭등. 지금도 뛰고 있어요. 광역시 40% 폭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 요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왜 부채도 많고 집값도 거품이 심하고, 그냥 제가 이거 수치를 아예 해드렸잖아요. 이거 자료는 여러 번 제가 제시해드렸고,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터져도요. 이건 거의 10중 8구 부동산발입니다. 가계부채. 그 다음에 실물경제와 부동산 주식이 괴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물경제는 지금 망조 직전인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부동산하고 금융, 주식은 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지금 집값 많이 뛰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나라는 코로나 시작 때부터 뛴 거 아니에요. 하반기 때 주로 많이 뛰었어요. 중국을 제외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7년째 서울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걸 비교를 같이 해야지. 지금 저 나라 뛰니까 우리나라 뛰니까 문제없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근거 자료는 영끌 매입이 문제가 돼요. 영혼을 끌어당겨서. 갭 투자 매입도 문제가 됩니다. 주로 부모님이 자식들 사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주택 매입. 물론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입 안 하겠지만 더군다나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매입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확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외지인들 매입. 자, 지금 이런 걸 잡아야지. 지금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지금 전시 상황의 부동산은 여러분들 다 느끼잖아요. 지금 심각하다고. 이건 이상하다고. 이제 누구는 그래요. 포기까지 했다고.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웃음밖에 안 나온대요. 실소. 그런데도 태평한 건 지금 참 촛불 집회를 왜 하셨나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 서민들, 젊은 층들 많이 했잖아요. 사회의 비교적 약자라고 칭하는 분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번에 쫄딱 망했잖아요.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건 여러분들 인재예요. 인재.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거나 못 잡은 거예요. 자, 이제 정부 집값 안 잡으면 거품 더 터집니다. 보자고요. 제가 이제 올 겨울은 폭등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럼 앞으로 그럼 하반기 때는 잡힐 거냐? 내년에는 잡힐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국자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1도 안 가요. 1도. 왜? 지금 4년차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그 무주택자들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만족시켜줬습니까? 지금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정책을? 맨날 제가 그랬잖아요. 대출 규제, 청약 규제, 그 다음에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이거 갖고 장난쳤잖아요. 25번이나. 진짜 하라는 것은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이거는 2013년 7억짜리가 이제 강남 20억, 현재 20억이에요. 대략. 강남 평균 가격이. 예, 아마 내년에도 올라갈 수 있고 올해도 올라갈 수 있고 올해 계속 뛰면 23억으로 갈 겁니다. 재수 없으면 지금 현재 25억짜리들 별로 안 갔잖아요. 걔들 30억 그냥 하루에 뛰어버릴 수도 있어요. 올해 안에 뛰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아마 2년 뛰면 27억, 30억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게 지금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책밖에 없어요. 정책으로만 잡아야 하는데 정책이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자, 서울 4억짜리가 9.5억이에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뛰었죠. 그런데 만약 올해 잡지 않으면 또 11억으로 갈 거예요.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11억, 12억. 그럼 내년까지 뛴다. 기본 14억으로 다 간다고. 14억으로. 결국 4억, 14억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2억이 4.5억 더 뛰게 되면 이제 5.5억으로 갈 것이고 내년까지 뛰면 7억. 여기서 중요한 게 현재 시세 보세요. 이거. 자, 강남 20억, 서울 9.5억, 전국 4.5억인데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국자들 현재 상태로 갔다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현재 집값이 2년 후에 27억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다 잡을 거야, 강남. 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상당히. 집값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자, 9.5억짜리가 14. 잡을 생각 정확히 말하면 잡을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 진짜 잡아야 할 정책을 안 쓰죠. 뭐 갭 투자 금지라든가 이런 거 안 한다고요. 또 대출 갖고 장난치겠죠. 그런 걸로 이제 집값 못 잡는다고. 지방도 지금 현재 4.5억 예, 7억 간다고 하면 당장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거품 폭탄을 내가 해놨어요. 집값이 뛰니까 잡아라 이런 의미보다 이렇게 갈 확률도 높아요. 왜? 이걸 잡기 위해서는 정책밖에 없어요. 정책 아니면 이거 못 잡는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뭐 운이 따라가지고 아니면 금융위기나 터지면 잡겠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책 아니면. 여러분들이 압력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속 막 집값 좀 잡으라고. 정부 집값 안 잡으면 거품 터지는데 지금 앞으로도 올라갈 것도 많잖아요. 계속 뛰게 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2020년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세계 1000개 도시 순위를 한번 봤어요. 서울 도심 집값이 세계 2위입니다. 1000개만 있습니까? 도시가? 몇천 개 돼요. 거기서 2위에 2위. 서울 강남과 중심지 도심지 집값이 2위. 도심지라는 말은 좀 서울에서 부자 동네를 말하는 거죠.
서울 도심 아파트값 자 1평방미터당 2만 147달러 우리 돈으로 2,189만 원. 자 환산하면 평당 환산하면 7,223만 원. 엄청나네요. 2017년 30평 때 이게 9억짜리가 2020년 12억 지금은 한 13억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불과 4년 만에 9억짜리가 13억. 아야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서울 전체 집값 세계 5위입니다. 전체 집값이. 서울 전체 집값 세계 5위. 서울 집값 상승률은 세계 1위예요. 홍콩을 제외한 거품이 심한 중국 모든 도시보다 앞서고 있다고 그랬죠. 세계 1000개 도시 모든 국가에서 5위입니다. 단순하게 집값으로만 따지면 1000개 도시 국가에서 5위. 도심권으로 따지면 2위. 상승률은 1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갔잖아요. 강남 7년 동안 폭등했고 서울은 5년 동안 폭등했고 그 다음에 경기로 갔는데 경기 인천 3년 동안 폭등했고 광역시 2년 동안 폭등했고 지방 1년 동안 중소도시 폭등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다 뛰니까 어디로 와요 다시? 강남으로 왔잖아요. 지금 강남 불장이에요. 불장. 제가 불장이 강남 많이 찍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강남부터 다시 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 끔찍해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면 올해 내내 지금 불장이 될 텐데 강남부터 지방까지 풍선효과 지금 다 풍선효과로 다 쳤죠. 아 세금 제대로 걷겠네요. 다시 강남 폭등하면 전국 불장. 이제 다시 거꾸로 강남이 싸 보이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냉정해져 보세요. 지금 부산, 대구, 광주, 뭐 울산, 대전, 세종 집값 한번 봐봐요. 비싼 것들. 강남이 싸 보여요. 농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싸 보여요. 그리고 서울 강북 한강변 라인이나 그 뉴타운 다 16억 17억 하는 거 아시죠? 새거 강남이 싸 보여요. 한번 여러분 강남 시세하고 비교해 보세요. 4, 5년 전 시세랑 지금 시세랑 비교하면 서울이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알겠어요. 지방이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경제 대공황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여져요. 자, 위기 전조 증상 강력합니다.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 먼데이,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기업 도산 대량 실업 본격화가 됐는데 주가하고 부동산만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만신창인데 주가 부동산은 폭등했다고요. 지금처럼 딱 지금하고 똑같아요. 돈은 계속 찍어내니까. 돈 찍고 빚잔치. 결국 적자 투성이죠. 미국 각국 우한양적 완화. 미국, 중국 등 부채 최고 수준이고요. 과잉 통화로 과잉 채무가 혼재. 그러니까 빚이 돈도 많이 찍어내지만 빚도 그만큼 신기록 찍고 있다 이거예요. 빚도. 비정상 경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은 결국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1, 2차 세계 대공황처럼 대공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자, 추가 지원 장애 발생. IMF 이경. 지금 IMF 보세요. 말입니까? 이경 1567조. 지금 감각이 지금 없어요. 지금 각국 정부은행 20조 달러. 엄청나네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5%고 중국 1.9, 미국 마이너스 4.3, 일본 5.3, 독일 6.0, 마이너스 6.0. 거의 마이너스 때 선진국은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 이머징 국가, 개발도상국도 거의 지금 중국이 1%대면요 다 마이너스로 봐야 돼요. 0 밑으로. 험난하고 불확실하고 좌절.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집값과 한국 집값 위험순위 한번 근거 자료 보자고. 여기 보잖아요. 2위 나왔잖아요. 서울 집값이 그냥 GDP 빼고 그냥 순수하게 집 샀을 때 2위예요. 2위. 홍콩 다음이야. 뉴욕, 유럽의 그 많은 도시들 다 제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그 나라로 들어가면 국민소득은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근데 집값은 2위네요. 이렇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데도 뭐 이상한 그 카페 그런 데는요 엉뚱한 자료, IMF 이상한 자료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집값이 싸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싸다고 느끼시나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IMF는 참 바보 멍충이야. 집값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PIR 규모 이번에는 한국 자 16이에요. 서울로만 따지면 2위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 16이라고 나왔잖아요. 전국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16위도 엄청난 겁니다. 이게 다 개발도상 국가들이에요. 여기 보면 홍콩 하나 빼놓고는요, 뭐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 여기 선진국은 하나도 없어요. 다 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도상국, 후진국 수준으로 집값이 비싸요. 바로 밑에 볼까요? 콜롬비아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칠레 있고, 칠레는 그래도 조금 뭐 우리나라보다는 못 살지만, 아무튼 우루과이, 다 우리나라보다 한참 경제력이 뒤떨어진 나라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네팔, 뭐 이런. 지금 보면 서울 집값 거품이 2위, 세계 집값 16위. 그러니까 OECD에서는 1등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제? 매물 이격도와 거래 회전율. 자, 이제 이거 한번 볼래요? 매물 회전율은 뭔 말이냐? 매물 이격도는 뭐냐? 실거래가와 나와 있는 매물의 격차예요. 실거래가는 여기에 있는데 매물이 높을수록 여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집값이. 여기 보시면 주로 지방이 좀 많아요. 부산 광양시 강서구, 그 다음에 대구 광양시 달서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이제 고양시가 지금 치고 가고 있죠. 대구 광양시 수성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부산 광양시 수영구, 부산 대구 쭉 내려와서 경상북도 포항시도 있고, 그 다음에 덕양구도 있고, 쭉 세종특별시도 있고, 울산 광양시 남구도 있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도 있고, 김포시가 있고, 뭐 양주시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물 이격도, 그러니까 지금 실거래가와 매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실거래가하고 매물가하고 바짝 붙거나 밑으로 매물가가 내려가는 이건 빠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불장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토부 실거래가, 거래 회전율, 여러분들이 말하는 황금성, 누가 거래가 잘 되느냐 봤더니 경기도 쪽 봤더니 양주, 동두천, 뭐 고양, 덕양, 고양 일산시, 뭐 김포, 안양, 만원, 광명, 파주, 시흥, 이쪽에 의정부, 남양주, 그리고 성남, 분당, 수원, 영통, 의왕, 군포, 수원, 장안, 건선, 용인, 기흥, 수지, 십벌거쳐, 그 다음에 강원도, 원주, 속초, 그리고 충청도, 인천도, 인천 연수, 그 다음에 인천 남동. 이쪽은 지금 황금성이 높다 이거예요. 최근에 와서 계속 높다는 게 아니라, 자, 최근 상황을 보면 한 달 동안 상황을 보면 경상도에서는 지금 창원, 성산, 부산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리고 대구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회전율, 황금성이 현재 있는 상태예요. 자, 저희건축, 아파트 신고가 속출, 강남발 역풍선 효과 복교가 되나? 지금 보시면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지금 10월 2주, 12월 4주 계속 서울 뛰고 있죠. 이제 서울 못 막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세게 때려야지. 그냥 운으로 집값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책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가 서울을 앞지르고 있죠. 이미 강남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세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는 아마 빨개질 거예요. 다시 솟구치는 강남 집값. 여기 실질적으로 월별 현황을 봤더니 9월달 0.12 뛰었어요, 강남구가. 10월, 11월 달에 0.03, 0.06. 그런데 12월 달 보세요. 0.3을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기는 0.0대였는데 0.3이에요. 강남이 뛴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강남이 뛰면 그 다음에 뻔하잖아요. 서울 뛰고 경기도 다시 또 뛰고 또 지방 또 올라갈 것이고. 정부 집값 안정 의지 예사롭지 않다. 특단대책 나오나? 제가 특단대책 나오나 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특단대책은 개뿔 특단대책이에요. 공급대책이 특단대책입니까 그게? 제가 말했죠. 특단대책 갭투자 진짜예요. 그거 아니면 못 잡아요. 다주택 누진세 또는 서울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알았어요? 대출을 때리더라도 9억 이상 무조건 대출 금지.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들 말소 빨리 더 축소시켜가지고 안 내놓으면 페널티. 지금 이게 특단대책이에요. 이거 외에는 잡을 게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못 잡아요. 뭐 여기 무슨 뭐 용적률 높여갖고 공급량을 엄청 늘린다. 지금 공급 부족해가지고 집값 폭등했다. 물론 그것도 약간 있지만 그거 공급 부족해서 집값 폭등했다는 것은 하수야, 부동산에.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냥 립 서비스에 있거나 하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장담할게요. 알았어요? 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에 오히려 공급이 넘쳐나는데 집값 폭등했고, 하락장에 공급이 없는데도 집값 폭락했다고. 서울은 영원히 공급 부족인데 왜 그럼 폭등 폭락을 반복하나요? 부동산, 금융 첫 2200조 돌파, 경제 내외관 우려. 여기 보시면 빚은 이렇게 드러나. 지금 여기 집값에 대한 전망 지수는 역대 최고치야. 그래 걱정돼요. 지금 역대 최고치라고 했잖아요. 여기 써 있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쭉. 자, 서울 거래량 6,000건 넘어 전세나 안으로 매수심리 자극. 지금 6,000건이 넘어서요. 서울. 이 누가 거래량 이제 없다고 해요. 지금 여기 현재 12월 달 여기인데 아마 6,000 넘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살아났어요. 결국은. 아무 대책이 없다 보니까. 30대 올해도 집값 오른다. 여기 30대가 제일 지금 62.0으로 20대보다 높아요. 딱 여기 나왔죠. 이게 집값 오른다. 30대. 올해도 영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30대가. 근데 재밌는 게 영끌이 본인이 영끌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사주는 영끌이 있어요. 부모가 사준 경우는 갭투자가 많아요. 60% 오른다. 하락이라는 것은 29%밖에 안 됐네. 자, 여러분들 코스피 한번 보면 여기 코스피 지수, 이게 코스피 지수가 지금 2,900인데 이번에 2,948 현재 2,948까지 올라왔죠? 자, 정말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코스피 지수. 앞으로 전망 3,000은 넘어가겠죠.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3,000은 넘어갈 것이라고. 그래 당분간 3,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어떤 금융위기 징조가 보이지 않는 한은 계속 갈 것 같아요. 뭐 얼마까지 가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굳이 따진다면 3,500은 무난하게 넘긴다. 뭐 바로 넘긴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돈이 남아도니까 당장 금융위기가 올해 뭐 이번 달에 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 계속 매도했다가 여기 매수했는데 동학개미들 많이 먹었네요. 이만큼.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먹은 걸까요? 주식은요. 처음에 돈을 따고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쪽박 차요. 알려드릴까요?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3억 남습니다.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3천만 원 남습니다. 이게 평균치예요. 뭐 내가 다 재본 건 아니지만 어떤 자료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아마 끄덕끄덕 할 거예요. 10년, 20년 이게 주식한 사람들. 그런 쪽박 차기 전에 이제는 좀 털고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 보세요. 신고가 찌갖고 망했네 어쩌네 하더니 또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이상 징조로 말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나 찍어대니까. 이거 돈 찍어낸다고 해서 개인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국가가 많은 거지. 돈을 너무나 찍어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기관들 막. 자, 비트코인은 뭐 10만, 20만 더 간다. 얼마가 더 간다 막 그러는데 저기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럼 현실적으로 달러는 그럼 얼마, 이거 달러는 중요하죠. 달러 지금 여러분들 1296까지 찍었다가 현재 1085 어디까지 붕괴되느냐 여기에요. 여기 1050. 제가 1050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물론 뭐 장기적으로는 잡아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다리세요. 1050 언저리까지. 이게 잡을 때는 이게 올라갈 타임 때 잡아야 돼요. 오히려. 바닥에서 잡겠다 이 생각을 거리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바닥이라는 확률이 100%는 아니에요. 여기 바닥. 자, 약 14년 정도 보시면 약 1,007원 정도가 바닥이에요. 여기 1,000원. 그러면 얘가 무너지면 1,000원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7원까지 무너진다면 지금 현재 1,085원이니까 80원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높게 안 봐요. 한 7대 3이나 8대 2로 보는데 어찌됐거나 1085를 계속 여기 1050을 좀 지켜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좀 잡아도 돼요.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근데 떨어지면 이것도 이제 여기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관망해라 이거예요. 뭐 망하는 건 아닌데 지금 뭐 달러 잡았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닥이니까. 근데 지금 공격적으로 잡는 것은 아니다. 더 떨어질 확률이 크다. 국내 금 보세요. 결국은 국내 초가 찍었을 때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 번 노래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붕괴됐네요. 자, 그렇죠. 79,000원이 67,000 이때까지 지금 붕괴됐죠. 67,000원 이제 여기가 지금 예전에 5만 이제 7,000, 뭐 9,000 언저리인데 여기까지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게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런데 얘는 여기 떨어질 때 3만 원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 가지고 뭐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해서 금을 자꾸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금 계속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죠. 왜? 돈 계속 찍어내니까. 그렇지만 결국 추락하잖아요. 물론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게 불확실성 투성이에요.
결론적으로 금이든 달러든 지금은 하지 마라. 영원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저점 보면서 판단하자. 여기도 저점 보면서 전저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국의 계단을 밟을 수도 있고 이거 지옥입니다. 아예 끌어당기네요. 불바다로.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보는. 그런데 저가 아파트는 살아면서 그래요. 지금 경제 대공황이 100% 오면 사지 말라고 안 하겠죠. 그렇지만 저가 아파트들은 실거주 중심으로 사도 괜찮습니다. 올 겨울만 집값이 오른다면 아파트를 매수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집값을 잡을 의지가 앞으로도 계속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평가 저가 아파트 매수를 권합니다. 경기 위기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자산 손실을 가져옵니다. 부동산 매매와 투자, 청약 추천에 대하여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옥은 열기가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